단백질에 미친 헬창으로서 단백질로 가득한 세상에서 환생하는 것은 순수한 행복처럼 들렸다. 루알레이는 머릿속에 근육밖에 없는 데드리프트 선수였다. 17세의 나이에 그는 10톤 들기에 도전했다. 모든 인간을 뛰어넘어 지구상 최강의 존재가 되려는 순간이었다. 그의 몸속 근육들이 갑자기 찢어지기 시작했다. 시야가 어두워지고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그리고 그는 근육이 더 많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귓가에 기계음이 들려왔다. 최상급 스킬 획득, 무한 근육 성장, 희귀 스킬 획득, 전투 준비 육체, 특수 스킬 획득, 호크아이, 그리고 패시브 스킬, 부동심. 류알레이는 삶은 닭가슴살 포장을 찾아야 할 시간에 누가 귓가에 속삭이는지 짜증이 났다. 마침내 주변을 똑똑히 보게 된 그는 벌떡 일어났다. 분명 방금 전까지 데드리프트 도전을 하고 있었기에 혼란스러웠고 그때 패시브 스킬 부동심이 발동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초원과 거대한 닭대를 보고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다. 닭가슴살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닭들의 원한으로 가득 찬 지옥에 떨어진 게 틀림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닭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루알레이는 감히 자신을 도발하는 멍청한 닭에게 화를 내며 무언가를 던졌다. 단백질을 보충하지 못해 이미 충분히 짜증이 나 있었다. 그때 목소리가 울렸다. 호크아이 발동, 목표 탐지, 꼬꼬닭, 단백질 함량 68kg. 그는 목소리가 단백질 함량까지 알려준다는 사실에 놀라며 이것이 피트니스 선조의 도움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식사를 즐기기로 했다. 그리고 곧 꼬꼬달근 뼈만 남았고 그는 만족스러운 트림을 했다. 하지만 그는 원래 팔이 이렇게 가늘었는지 가슴 근육도 작아진 것 같고 심지어 유치원 때나 닿았던 등 부분도 이제 쉽게 만져지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루알레이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며 힘들게 얻은 노력의 결실이 그냥 사라졌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는 완전히 무너지며 근육이 어디로 갔냐고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이 시점에서 그가 있는 곳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멸치 같은 몸을 버리고 키 크고 근육질인 몸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 땅에서 두꺼운 나무를 뽑아낸 다음 통나무 전체를 어깨에 메고 통나무 스쿼트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력이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근지구력을 높이기 위해 점프 스쿼트도 시작했다. 하지만 3개월간의 끊임없는 훈련 후에도 근육이 전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은 그를 배신했다. 다행히도 이 세 개의 단백질은 충분하고도 남았다. 그래서 그는 초보 헬린이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지만 바로 그때 거대한 머리가 그의 뒤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돌아섰을 때 거대한 꼬꼬달기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기절할 뻔했다. 그리고 그는 왜 이 세상이 굳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강한 근육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그게 정말 그렇게 사치스러운 꿈이었나? 거대 꼬꼬달개 공격은 빠르고 강력했으며 그는 한 대라도 맞으면 즉사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달개 공격보다 루알레이는 저 생물의 가슴 근육이 얼마나 멋진지에 훨씬 더 신경을 썼다. 그는 날갯짓이 가슴 근육 훈련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며 체스트 플라이 운동을 하기 위해 케이블 머신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원래 근력이 부족해서 근육이 자라지 않는다고 믿었고 소근육군을 제대로 훈련하는 것을 잊은 것을 후회했다. 그때 호크아이 스킬이 다시 발동하여 거대 꼬꼬달개 이름이 쿠인치킨이며 단백질 함량이만 2000kg임을 밝혔다. 목소리는 그에게 쿠인치킨의 가슴살을 먹으면 희귀 스킬 경이로운 근육 회복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렸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갑자기 돌아서서 쿠인치킨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모두가 운동 중에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운동이 실제로는 근섬유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근육 기능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근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적절한 영양과 휴식 후에는 손상된 섬유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자란다. 이것이 바로 초회복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회복 시간이 짧을수록 근육 성장이 빨라지고 이는 멸치 같은 마른 몸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그는 목숨까지 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조각상처럼 단단한 가슴 근육을 만들려면 같은 동작을 수십억 번 반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목소리가 경고했다. 전투 준비 육체를 초과하는 힘감지. 그래서 전투 준비 육체 스킬이 비활성화되고 그는 특수 스킬 골격 강화를 얻었다. 그는 이어서 평소 헬스장에서 쓰던 기술 중 하나인 덤벨 로우를 쿠인 치킨에게 사용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쿠인 치킨이 혼란스러워할 차례였다. 다음 순간 달개 머리가 터져나갔고
목소리는 그의 근육 내구도가 손상되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근지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투 준비 육체를 다시 활성화해야 했지만 그는 그 목소리가 스킬을 재시작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늘 먹을 닭가슴살이 충분하다는 것만 알았다. 닭가슴살을 먹은 후 그는 성공적으로 희귀 스킬인 경이로운 근육 회복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이 어디인지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새 쌍의 눈이 굶주린 듯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인간형 괴물들은 오랫동안 고기 냄새를 맡지 못했기에 입에서는 침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 그들은 쿠인 치킨을 물리친 자가 사실 저 인간처럼 생긴 괴물이 아닐까 생각했고 두려웠지만 다가가서 묻고 싶었다. 그는 닭가슴살을 뜯어먹다가 얼어붙었다. 이 희망에 찬 눈을 한 존재들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괴물들은 자신들을 올리 광산에서 온 구울이라고 소개했고 그때 호크아이가 발동하여 구울 한 마리가 단 6kg의 단백질만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민망해하며 마음속으로 피트니스 선조에게 절대로 사람을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울들은 쿠인 치킨을 물리친 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쿠인 치킨에게 주인이 있을 줄은 몰랐고 자신이 그것을 죽인 사람이라고 어색하게 인정했다. 그 말을 듣자 새 구울은 환호했다. 올리 광산에서 가장 강했던 쿠인 치킨이 죽은 후 모든 종족이 영토를 놓고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알레이는 구울들의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저렇게 가는 다리가 주먹 한 방에 부서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한 구울이 절을 하며 이대한 쿠인 치킨 학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울은 이미 9번이나 반복했다고 말하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10번을 말해야 1세트로 쳐준다고 했지만 구울은 세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진지하게 무언가에 성공하고 싶다면 10번은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다. 그가 도와줄 마음이 없어 보이자 그들은 눈치껏 일어나 떠나려 했다. 그는 근육 훈련하느라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었다고 사과했고 구울들은 이해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닭가슴살을 좀 가져가라고 했다.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 그 말을 듣고 구울들은 기쁘게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닭가슴살을 들려고 할 때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만약 구울이 그 자세로 들면 집에 가는 길에 분명히 허리를 다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깨닫고 그는 재빨리 구울을 멈추고 나쁜 자세로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의 모든 위험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하기 시작했다. 너 방금 척추랑 작별 인사할 뻔했어. 구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때 루알레이는 이 구울들이 아마 데드리프트가 뭔지도 모를 것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고 실제로 그들은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마침내 그들의 몸이 왜 그렇게 말랐는지 이해했다. 그는 초등학교 때 스승님이 해주셨던 말을 떠올렸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배웠다는 뜻이다. 그러니 훈련 중에 정체기에 부딪히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보거라. 그러면 더 빨리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새 구울이 닭가슴살을 힘겹게 옮기고 있을 때 갑자기 손에 든 무게가 가벼워졌다. 그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을 따라 마을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내일 가겠다고 했다. 지금 자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는 구울 마을에 도착했고 구울왕은 그를 위대한 전사라고 부르며 환영했다. 호크아이가 구울왕의 단백질 함량을 발표하려 했지만 루알레이가 그것을 막았다. 그는 구울왕이 원주민 추장 같은 존재인지 궁금했다. 저가는 팔다리와 두꺼비처럼 부어오른 배를 보아하니 구울왕은 운동 부족이고 술과 과식을 즐기는 게 틀림없었다. 구울왕은 부하들에게 남은 닭가슴살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루알레이는 저렇게 약한 몸으로는 옮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울왕은 크게 웃으며 그 하인들이 걱정되냐고 물었다. 루알레이는 즉시 짜증이 났다. 구울왕은 구울이 올리 광산에서 가장 약한 종족이며 근접전에 끔찍하고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스킬을 사용할 수 없으며 썩은 시체를 먹고 겨우 살아간다고 말했다. 루알레이가 끼어들어 스킬이 도대체 뭐냐고 물었다. 구울왕은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루알레이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왕은 재밌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그를 데려온 새 구울을 끌고 오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묶인 새 구울은 왕이 왜 갑자기 자신들을 불렀는지 혼란스러워했다. 왕은 다른 이들에게 무기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자신들보다 강한 자에게는 절대적인 충성이 필요하다고 차갑게 선언했다.
고대부터 그들 종족에 전해 내려오는 규칙이었지만 그들은 쿠인 치킨을 물리친 척하는 가짜를 데려와 감히 그에게 거짓말을 했으며 그런 기만은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왕은 포효했다. 스킬, 헤비실드 2배, 그리고 나무 몽둥이를 그들에게 내리쳤다. 루알레이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아해했다. 분명 훈련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약자를 괴롭히는데 시간을 낭비했다. 이게 마을 전통인가? 왕은 방금 분명히 힘을 줬다고 주장하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이 녀석이 맨손으로 공격을 막아냈다. 왕은 오늘 더 과시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헤비실드 스킬은 무기 무게를 2배에서 10배까지 늘리고 힘을 최대 4배까지 증폭시킬 수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루알레이는 깜짝 놀랐다. 그 스킬은 완전히 불공평했다. 왕은 32kg짜리 몽둥이를 4배로 만들고 타격력도 2배로 늘렸다. 하지만 구울들의 경악한 눈앞에서 루알레이는 단 한 방에 몽둥이를 박살냈다. 그 스킬이 그를 약간 놀라게 하긴 했지만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왕의 인성이었다. 그는 이어서 평소 하던 헬스 동작 중 하나인 덤벨 프론트 레이즈 자세로 왕의 목을 잡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놀 만큼 정말 강하냐고 따졌다. 대체 3대 운동 총합이 몇인데 이렇게 거만한 거야? 왕은 혼란스러워하며 3대 운동이 서로 3번씩 때리는 것을 의미하냐고 물었다. 루알레이는 3대 운동이 가장 중요한 근육 생성 운동인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구울들에게 돌아서서 들어본 적이 없는지 물었다. 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루알레이는 힘겨루기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잠시 후 구울왕은 그에게 이 물건만 들면 되는지 물었다. 그들은 루알레이가 지면 구울왕의 부하가 되기로 합의했다. 그는 왕에게 복압을 조절하지 않으면 허리가 부러질 것이라고 친절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왕은 이 멍청이가 헤비실드를 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헤비실드 4분의 1배를 사용하여 200kg짜리 바벨을 손쉽게 들어 올렸다. 루알레이는 다음번엔 비축해둔 힘을 좀 더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그를 칭찬했다. 그는 다른 구울들에게 잘 보라고 말했다. 만약 자기가 이기면 그들도 데드리프트를 배워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데드리프트는 인간의 최대 근력을 시험하는 전신 운동이었다. 비록 등 위주의 운동처럼 보이지만 하체가 가장 큰 힘을 기여한다. 부상 위험 때문에 그는 항상 고관절을 풀어 올바른 자세를 유지했다. 데드리프트의 첫 번째 단계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가슴을 펴고 등 코어,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여 몸통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발을 몸에 가깝게 유지하고 발, 하체, 전신의 힘을 순서대로 사용하여 정강이를 따라 허벅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무릎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었는데 그 순간 왕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몰래 바벨의 헤비실드 4배를 발동했다. 루알레이가 힘을 폭발시키자 바벨은 하늘로 곧장 날아가 사라져버렸다. 구울들이 충격에 빠져 쳐다보는 동안 그는 힘 조절에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다. 바벨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았다. 그 순간 모든 구울이 새로운 왕에게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간청했고 그리하여 루알레이는 새로운 구울 왕으로 등극했다. 3대 종목 시합에서 패배한 전임왕은 그에게 완전히 복종했다. 대화 중에 그는 이곳이 원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누군가 원래 세계로 돌아간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는 멸치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 생각을 미뤘다. 릭시아의 세계에서는 적자 생존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고 그것이 전임왕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유였다. 그는 루알레이를 전사훈련장으로 데려갔다. 그들의 몸만 봐도 짐작할 수 있었지만 텅 빈 훈련장을 보고 그는 전임왕에게 도대체 무슨 훈련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전임왕은 지식이 부족하다고 사과했지만 엘리트 코치가 없더라도 장비는 직접 만들 수 있었고 그는 여전히 구울들을 훈련시킬 것이었다. 그는 모든 구울에게 모여서 5줄로 서라고 외쳤다. 그는 구울들이 무시당하고 다른 괴물들이 남긴 것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우리 구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조직력, 정찰 기술, 속도? 아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몸이었다. 그는 3개월 안에 그들을 제대로 된 군인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구울들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충분할지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경멸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흥분했다. 그들의 의욕을 보고 그는 만족했다. 그는 모두에게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명령했다. 구울들은 팔굽혀펴기가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엎드려서 시범을 보이며 따라 하라고 지시했다.
구울들은 비뚤어진 자세로 땅에 어색하게 엎드렸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팔굽혀펴기는 단지 준비 운동일 뿐이었다. 그는 모두에게 팔굽혀펴기 100개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3시간 후 모든 구울은 넋이 나갔다. 그들은 완전히 지쳐 땅에 쓰러져 있었다. 이 순간 루알레이는 등에 거대한 바위를 얹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24,800개를 돌파했다. 그에게 무게를 더해주던 전임 구울왕은 모든 구울이 이미 쓰러졌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식사 전에 팔굽혀펴기 100개를 더 하라고 말했다. 구울들은 이미 700개를 했고 계속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들은 심지어 구울 자신들이 리더였을 때가 더 나았다고 느꼈다. 그들은 이만큼 한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다고 믿었다. 온몸이 쑤시는 가운데 그들은 내일부터 일주일 내내 잠을 자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불평을 들은 후 그는 모든 구울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했다. 훈련이 마침내 끝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식사하려 했다. 그때 루알레이가 그들에게 포효했다. 너희가 약한 건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무시당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 황야에서 너무 약하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럼 계속 겁쟁이처럼 살아라. 너희 친구, 동료, 가족이 죽을 때도 도망칠 거냐? 그런 놈은 나가도 좋다. 그는 그런 쓰레기가 남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남아서 팔굽혀펴기를 계속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한 몸을 만들도록 훈련시킬 것이다. 누군가 최고의 피트니스 코치가 누구냐고 물었다. 근육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자신을 최고 수준으로 훈련시킨 사람일까? 누구나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최고의 코치는 아니다. 최고의 코치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훈련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다. 루알레이는 죽기 살기로 몸을 일으키며 과거에 약했던 자신을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너희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라. 부족의 부흥과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위해 해낼 수 있다. 말랐던 구울들은 팔굽혀펴기를 계속하며 몇 번이고 한계를 깨뜨렸다. 그들의 사기는 치솟았고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 루알레이의 올바른 훈련 계획 덕분이었다. 오래지 않아 그의 호크아이 스킬은 레벨 1에서 레벨 2로 올랐다. 3개월 후 한 무리의 리자드맨이 빽빽한 숲을 지나갔다. 정찰병들은 구울 마을이 앞에 있다고 확인했다. 이곳은 리자드맨의 첫 번째 식민지가 될 것이다. 이에서 관찰하던 루알레이는 그들의 극도로 발달된 골격근에 감탄했다. 그는 외쳤다. 벤치 프레스 분대, 가슴 펴고 숨 들이쉬고 복부에 힘줘. 그리고 브레이커 근육을 활성화해라. 적을 조준하고 거대한 바위를 앞으로 밀어라. 리자드맨들은 그런 매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리더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충격을 받아 식은땀을 흘렸다. 루알레이가 웃었다. 나 말고 또 누가 있겠어. 물론 최약체라는 칭호를 벗어던진 것은 다시 태어난 구울 괴물들이었다. 리자드맨들은 순식간에 박살났다. 족장은 이대로라면 전멸할 것을 알았지만 적의 우두머리를 잡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위엄을 보고 리자드맨 족장은 저 자가 이곳의 우두머리임이 틀림없다고 직감했다. 그는 구울 왕에게 부하들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1대1로 붙자고 소리쳤다. 전 구울 왕은 루님께 이 도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그 순간 루알레는 추억에 잠겼다. 어렸을 때 그는 베이크록이라는 희귀종 이구아나를 키운 적이 있었다. 그 이구아나는 놀아달라고 조르며 침을 흘렸는데 베이크록의 무는 힘은 7,700제곱인치당 파운드에 달해 2톤을 넘었다. 하지만 그렇게 압도적인 무는 힘으로도 그의 잘 단련된 근육을 뚫을 수는 없었다. 그는 전에 애완동물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한 적이 있었다. 베이크록은 즉시 식은땀을 흘렸고 그 순간 그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의 모습은 순식간에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다. 리자드맨 족장은 여전히 전 구울 왕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루알레가 그를 잡았을 때 그는 리자드맨을 뒤집어 눕힐 계획이었다. 그때 그는 다음 단계를 기억해냈다. 둘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했다. 왜냐하면 그는 동물들이 어릴 때 내가 너보다 강하다는 생각을 머릿속 깊이 심어줘야 한다고 책에서 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리자드맨 족장에게 내가 너보다 강하다고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리자드맨은 죽일 수는 있어도 모욕할 수는 없다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루알레이의 압도적인 위압감에 직면한 리자드맨 족장은 즉시 항복했다. 그는 마침내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했다. 루알레이는 짜릿함을 느꼈다.
책에서 배운 것이 완전히 옳았다. 한편 릴링섬 백색국가의 알리광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백색국가의 영주는 그런 재능 있는 인재들을 키워낸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그는 그들에게 2급 임무, 즉 치킨 스네이크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세 사람은 백장님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이 떠난 후 백작은 장군에게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이 신병들에게 정말 맡겨도 되냐고 물었다. 장군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병사들은 어리지만 이미 유명한 천재들이었다. 라파엘은 적을 농락하는 우아한 검술을 마스터했다. 한데르트의 검술은 거칠었고 그의 무지막지한 힘과 검 그리고 완력으로 무기를 부술 수 있었다. 둘이 함께라면 용조차 감히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무적의 조합이었다. 백작은 뒤에 있는 순박해 보이는 병사도 강하냐고 물었다. 장군은 그 병사가 검술에 재능이 없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가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세 사람이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장군이 다른 두 천재를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이었다. 곧 세 사람은 빽빽한 숲으로 들어갔다. 높은 곳에서 고블린 한 마리가 매복하여 라파엘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라파엘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 고블린의 뒤에 나타나 단칼에 끝장냈다. 동시에 다른 고블린들이 나타났다. 한데르트는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여러 마리를 죽였다. 라파엘은 그에게 브롤라그의 안전부터 확보하라고 말했다. 브롤라그의 최우선 과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잠시 후 부주의로 고블린 한 마리가 브롤라그에게 접근했다. 다른 두 사람은 그가 다쳤는지 물었다. 라파엘의 꾸지람에 한데르트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브롤라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함께 훈련하는데도 자기 혼자만 이렇게 약했다. 검술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한편 구울 마을에서는 루알레가 모든 리자드맨을 훈련시키고 있었고 그들의 족장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고통받던 리자드맨들이 떠날 때 그는 훈련을 더 받고 싶으면 다시 와도 된다고 정중하게 말했고 구울 헬창들도 그들을 환영했다. 리자드맨들은 돌아오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고 생각했다. 그 자신도 처음 구울 헬창들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었다. 보통 훈련은 근섬유를 손상시키고 회복 과정에서 더 강하게 성장한다. 중추신경 피로가 쌓이면 수행 능력이 떨어지므로 디로딩이 필요하다. 9주차가 되자 구울들도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원래 그들이 디로딩 훈련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하루 휴식을 주려고 했지만 다음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구울들은 하룻밤 사이에 키가 더 크고 강해졌다. 호크아이는 그들이 체지방 8%의 구울 헬창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때 구울 헬창들에게는 디로딩 훈련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자드맨들이 떠나자 그는 모두를 데리고 식사하러 갈 준비를 했다. 구울 헬창들은 오늘 자신들끼리 사냥해도 되냐고 물었다. 보통 구울들은 이전에 클럭치킨을 이겨본 적이 없었고 그가 사냥해온 음식만 먹었지만 이제 가슴 근육이 생겼으니 클럭치킨을 이기고 싶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만족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가 훈련할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곧 구울 헬창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발했지만 그들은 고통스러워했다. 왜 이런 자세로 움직여야 하는가? 하지만 루잘레이는 그들의 런지 자세에 매우 만족했다. 하지만 힘이 풀리자마자 등이 굽고 자세가 무너졌다. 이렇게 다치는 것은 그들에게 강하고 유연한 연골 지지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루알레이는 연골이 엄청나게 강했던 자신의 스승 같은 사람이 근처에 있었더라면 하고 생각했다. 밤에 한 외로운 인물이 계속해서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고블린이 브롤라그에게 접근하도록 놔두었기 때문에 라파엘과 한데르트는 그에게 계속 사과했다. 롤로드는 자신이 너무 약해서 그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쉴 때도 더 열심히 연습하며 강해지겠다고 다짐했다. 라파엘이 갑자기 나타나 엄지손가락을 더 꽉 쥐고 바람을 가르는 것을 상상하라고 지도했다. 브롤라그는 당황하며 그를 깨웠냐고 물었다. 라파엘은 소중한 친구가 더 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브롤라그가 밤에 항상 몰래 훈련했지만 그는 모른 척해왔던 것이다. 그때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데르트가 자기 몰래 둘이서 뭘 하고 있냐고 따졌다. 브롤라그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연습하는 중이라고 설명하는데 갑자기 손 하나가 그의 입을 막았다. 라파엘은 브롤라그를 위험에 빠뜨린 자가 무슨 나드로 여기에 나타났냐고 물었다. 한데르트는 낮은 목소리로 지금 쉬지 않으면 내일 몸의 반응이 느려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브롤라그가 피부가 더 하얗고 부드러워지려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롤라그는 곤란했다. 그는 친구들이 왜 이런 일로 다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재빨리 전투 준비를 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한 무리의 리자드맨들이었다. 리자드맨들은 세 명의 인간을 보자 잠시 얼어붙었다. 땀에 흠뻑 젖은 족장이 소리쳤다. 저놈들은 신경 쓰지 마라. 뒤에 있는 놈들이 따라오고 있다. 알고 보니 그들 또한 뒤에 있는 거대한 검은 무리를 피해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중이었다. 그들은 이곳의 이전 지배자였던 클럭 치킨들이었다. 그리고 이 클럭 치킨들조차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는 단백질을 갈망하는 악마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루알레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먹이 피라미드가 조용히 탄생하고 있었다. 얼마 전 루알레이는 구울 헬창들을 데리고 클럭 치킨을 사냥하러 갔지만 몇 가지 의문이 있었다. 그들이 정말로 할 수 있을까? 클럭 치킨의 가슴 근육은 그들보다 훨씬 커 보였고 구울 헬창들은 그저 죽은 근육일 뿐이라고 의심했다. 루알레이는 버럭 화를 냈다. 어디서 그런 무례한 말을 배웠느냐? 그때 클럭 치킨 한 마리가 벌레를 쫓다가 비틀거렸는데 두 그루의 나무가 그 몸을 가로막았다. 클럭 치킨은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며 몸을 세게 흔들었고 두 그루의 나무는 엄청난 압력에 부러졌다. 클럭 치킨은 성공적으로 벌레를 먹었다. 그 장면을 보고 구울 헬창들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 중 하나가 큰 나무로 가서 두 줄기 사이에 섰다. 그는 양팔로 힘을 썼지만 나무는 약간 흔들리기만 했다. 루알레는 그에게 3분간 쉬고 다시 해보라고 말했다. 휴식을 취한 후 구울 헬창은 다시 도전했다. 이번에는 온 힘을 다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루잘레이는 지친 헬창에게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말했다. 루잘레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벤치프레스는 효율적인 다관절 운동이고 다양한 푸시업 변형 동작도 심부 근육을 단련시킨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직 부족한 걸까? 그때 루알레는 클럭 치킨들이 서로 몸을 비비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날개는 마치 서로 저항 운동을 하듯 맞물려 있었다. 루알레는 마침내 깨달았다. 구울 헬창들의 훈련이 계속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간과했던 것이다. 구울 헬창은 자신의 자세가 잘못되어 엉뚱한 근육군을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 루알레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의 근육이 그의 훈련 프로그램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즉시 루틴을 바꿔야 했다. 그러자 루알레이는 구울 헬창들에게 5줄로 서라고 명령했다. 내 뒤에 있는 것이 케이블 머신이다. 그들의 맞춤 훈련 계획에 변화를 주기 위해 내가 만들었다. 시작하기 전에 그는 모두에게 박수를 3번 치라고 했다. 지금부터 안쪽 가슴을 단련하고 클럭 치킨을 무찌르기 위해 케이블 플라이를 시작하겠다. 구울 헬창들은 대장님은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며 그를 칭찬했다. 루님은 정말 최고이십니다. 루알레는 먼저 설명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케이블 플라이는 안쪽 가슴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가슴 모양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결과를 보려면 동작을 정확하게 해야 하며 초보자에게는 약간 어렵다. 1단계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다. 2단계는 팔을 약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고 몸통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단히 서는 것이다. 3단계는 케이블을 중앙으로 당기고 가슴을 살짝 내밀고 날갯짓하듯 앞으로 교차시키는 것이다. 훈련 중에는 케이블 높이와 몸통 각도를 조절하여 다양한 소근육군을 공략할 수 있지만 코어는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설명을 마친 후 그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시도해볼 수 있도록 여러 스테이션을 설치했다. 구울 헬창들은 즉시 서로 먼저 하려고 다투었다. 그들은 오늘 가슴 근육을 터뜨리고 싶었다. 루잘레이는 초보자들이 항상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며칠 훈련 후 그들의 가슴은 눈에 띄게 커졌다. 클럭 치킨들은 그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 완벽한 가슴 근육은 클럭 치킨들의 심장을 뛰게 했고 그들 주위에서 황금빛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루잘레이는 그 변화를 혼란스럽게 쳐다보았다. 더 많은 황금빛이 그들의 몸으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깃털은 더욱 생생해졌다. 루알레는 궁금했다. 왜 클럭 치킨들의 가슴이 다시 더 커지는 걸까? 구울 헬창들은 루님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든 클럭 치킨들을 쓰러뜨릴 계획이었다. 두 다른 종족은 서로에게 돌진했다. 그 순간 루알레이의 호크아이가 다시 활성화되었고 클럭 치킨의 이름이 구커로 바뀌었다. 그들은 단 한 방에 구울 헬창들을 날려버렸다. 알고 보니 클럭 치킨의 가슴이 커지면 개체도 진화하는 것이었다.
클럭치킨이 국커로 진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가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한편 늙은 구울왕은 방금 잠에서 깨어 외로운 호라비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 자유로움을 꽤 즐기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배에서 큰 소리가 났다. 그는 루님은 맞지 않는 식습관만 빼면 완벽하다고 불평했다. 이 기간 동안 늙은 구울왕은 튀긴 클럭치킨 껍질 요리를 배웠다. 왜냐하면 루알레는 닭 껍질을 절대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은 늙은 구울왕만이 즐길 수 있었다. 숲에서 구울 헬창들은 모두 국커에게 나가떨어졌다. 그들은 왜 그런지 궁금했다. 루님이 지시한 대로 안쪽 가슴과 심부 근육을 정확히 훈련했는데도 여전히 이길 수 없었다. 구울 헬창들은 자신들의 자세가 틀렸을 거라고 의심했다. 그때 한 명이 그들 중 아무도 옳지 않다고 외쳤다.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루잘레이가 그 이유를 설명했다. 너희가 쏟은 노력, 훈련 기간과 밀도는 고작 며칠간의 강도 높은 훈련으로는 저 클럭치킨들이 평생 동안 쌓아온 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너희가 그들을 이길 거라고 기대하느냐? 그건 그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다. 구울 헬창들은 낙담했다. 저 멋진 가슴 근육은 하루 이틀 만에 단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 하지만 루알레는 그들에게 여전히 이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생각해봐라. 중량 보행 동안 그의 지도 아래 그들은 완벽한 런지 자세를 유지했다. 그들은 지쳤지만 커져가는 의지력이 그들을 계속 움직이게 했다. 너희의 정신 상태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조금 강해졌다고 해서 약함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최약체라는 칭호를 떨쳐내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 루알레는 그들에게 지구에서는 500kg을 드는 리프터들 사이에서 그것이 최소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그 강한 기초가 바로 그들이 힘을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이며 그래서 너희는 아무리 피곤해도 기초를 단련해야 한다. 루알레이의 격려에 구울 헬창들은 지칠 줄 모르고 훈련했고 구울들은 땅에서부터 몸을 통해 솟아오르는 힘을 느꼈다. 루알레는 만족했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다. 자신의 가슴이 그들의 가슴을 이길 수 없더라도 강한 다리와 엉덩이를 더하면 결과가 바뀔지도 모른다. 구울 헬창들은 하체 힘을 이용해 국커에게 돌진했다. 루알레는 그들이 최근에 훈련을 잘했으니 모두에게 노력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했다. 국커는 강력한 한 방을 날려 그들을 다시 날려버렸다. 그들이 나가떨어지는 것을 보고 루알레는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그는 깨달았다. 그들은 여기까지 오는 내내 런지를 하며 올라왔다. 지금쯤 다리가 풀렸을 것이다. 공중에 날아가는 구울 헬창들은 생각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 승리한 국커는 자랑스럽게 닭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그들은 여전히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국커는 즉시 루잘레이를 향해 돌진했다. 루잘레이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국커에게 암 덤벨 로우를 사용했다. 그 순간 국커는 자신의 일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 이미지는 한 인간의 손에 멈춰섰다. 그리고 국커는 맛있는 닭고기 수프 한 소치 되었다. 루잘레이는 모두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말했다. 실패는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은 단백질을 잘 보충해야 한다. 내일은 구울 헬창들이 직접 그들을 잡을 것이다. 루알레이는 손에 든 닭 가슴살을 들어 올리며 모두가 더 크고 강해지기를 바랐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닭다리를 먹은 자에게 돌아오기 전에 푸시업 300개를 끝내라고 말했다. 다음 날 루알레이는 구울 운동선수들에게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고 사냥하는 동안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구울 운동선수들은 루 군주님이 같이 가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루알레이는 싸움보다 매일의 훈련을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훈련을 마친 후 그들과 합류할 계획이었다. 루알레이는 그들이 근육을 키우는데 성공하기를 기원했다. 유일한 단점은 저항밴드가 여전히 너무 가볍다는 것이었다. 진작 알았더라면 늙은 구울왕도 이리로 불렀을 것이다. 오늘 구울 운동선수들의 목표는 힘을 합쳐 꼬꼬닥 10마리를 잡는 것이었다. 안전을 위해 세 팀으로 나뉘었고 가슴 근육을 사용해 이엄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 논의가 끝난 후 헬린이들의 즐겁고 혼란스러운 나날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3명의 검객은 마침내 오랫동안 죽어있던 쿠인 닭의 뼈를 발견했다. 두개골을 보지 않고도 한다드는 쿠인 닭이 강력한 마법에 의해 즉사했다고 추측했다. 브롤로그는 만약 쿠인 닭조차 견딜 수 없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면 왕국의 대마법사와 같은 수준이 아니겠냐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게 정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일까?
라파엘과 한다드는 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가 널 다치게 두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 검객은 전투를 준비하며 재빨리 칼을 뽑았다. 한 무리의 꼬꼬달기 튀어나왔고 그 뒤를 이어 한 무리의 구울 운동선수들이 나타났다. 그들 역시 인간들을 발견했고 미지의 생명체를 본 라파엘과 한다드는 서둘러 브롤로그를 보호했다. 브롤로그는 짜증이 나서 그들에게 더 멀리 떨어져 달라고 하고 싶었다. 이런 건 필요 없었다. 구울 운동선수들 역시 멈춰섰는데 인간은 잔인하고 피에 굶주린 종족이라고 들었으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지금 성급하게 싸움을 거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구울 운동선수들의 가슴 근육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브롤로그는 그들이 무슨 속임수를 쓰려는 것인지 궁금했다. 사실 구울 운동선수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른 두 팀을 부르려던 것이었다. 그들의 가슴 근육은 팀원들과 공명하여 집결 신호를 보낼 수 있었지만 동시에 꼬꼬닥들의 가슴 근육도 더 커졌다. 꼬꼬닥들은 다시 한번 굿엇으로 진화했다. 브롤로그는 쿠커의 전투력이 이족 보행 드래곤에 필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구울 운동선수들을 향해 똑바로 돌진했다. 가슴이 여전히 진동하고 있던 운동선수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방금 멈추지 말았어야 했다. 그 순간 다른 두 팀의 대장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늦지 않았다며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다. 구울 운동선수들은 준비가 되었다. 이 동작은 루알레이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그 당시 그는 바벨을 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루알레이는 자세가 틀렸다고 지적해 주었다. 올바른 자세로 훈련할 수 없을 때 더 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하지만 때때로 자신의 힘을 안전하게 느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벤치프레스 보조라 불리는 구울 운동선수들의 보디빌딩 비결이었다. 뒤에 있는 건 걱정하지 마. 그냥 앞으로 공격해. 가동 범위 끝까지 마지막 근섬유 하나까지 모두 사용해서 저 꼬마 굿어스들에게 공명하는 거대한 가슴 근육의 힘을 느끼게 해줘라. 꼬마 굿어스들은 잠시 불리한 상황에 빠졌다. 운동선수들이 그 기술이 통한다고 흥분하던 바로 그때 사고가 발생했다. 한 운동선수가 고립되었다. 그는 자신을 보조해줄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 시간 동안 모두의 보살핌에 감사한다고 중얼거렸다. 그의 팀원이 슬픔에 차 외쳤다. 안 돼. 0.3초는 인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총 486초가 흘렀다. 이 순간 새 검객은 구울 운동선수의 가슴 근육 깊은 곳의 공명을 완전히 느끼고 그 내면의 메아리를 온전히 감지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공명은 쿠커의 가슴에도 퍼져나가 다시 한번 진화했다. 새 검객은 이 생명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크기는 이미 용에 가까웠다. 전설에 따르면 고대에는 진정한 용이 존재했으며 당시의 용들은 후손이 자신들을 능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예에 집착했다.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자신들의 힘을 두 갈래로 나누었고 이것이 지금의 용족과 쿠인닭 가문이 되었다. 눈앞의 생명체는 진정한 용은 아니었지만 그 거대한 크기는 한다드와 라파엘을 흥분시켰다. 그는 이것으로 마침내 스승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순간 루알레이는 고민에 빠졌다. 비록 초보자의 몸은 복지 기간 동안 구울 운동선수들에 비해 빠르게 커지지만 자신의 가슴 근육량은 정말 좀 부족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알레이는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그 초보자들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석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그저 흐느끼는 멸치에 불과했고 움직이기 위해선 단계별 지도까지 필요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조차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들은 지금까지 의지력으로 버텼고 단 한 명도 그만두지 않았다. 분명히 강해지고 있는 것은 저 녀석들이었다. 그럼에도 루알레이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오늘따라 특히 스승님의 보조가 그립군. 갑자기 할레이는 자신의 스승도 지금의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사라졌다는 것을 기억했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 순간 한 구울 운동선수가 루다런을 찾아 달려왔다. 그는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 죽을지도 모릅니다. 루알레이는 다리에 힘을 주며 모두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구울 운동선수가 가리키는 손가락 방향을 따랐다. 헬창 조상님이 경고를 보냈다. 전투 준비 체격 스킬 범위를 초과하는 힘이 감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스템은 전투 준비 체격 스킬을 비활성화합니다. 루알레이는 분노에 휩싸였다. 저 망할 닭놈들이 감히 내 새끼들을 건드려.
그는 다리에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폭발적으로 뛰어올랐다. 동시에 라파엘과 해너는 거대한 국커의 공격이 덮치려는 순간 한 걸음씩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구울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의 보디빌딩 비법의 마지막 비기를 펼쳤다. 그들은 연합 보조 진영을 형성했고 거대한 국커의 공격은 구울 운동선수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막혔다. 하지만 그들은 쓰러지기 전에 루다런이 도착하기를 바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곧 운동선수들의 진영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비극은 언젠가 오기 마련이다. 거대한 국커가 그들을 향해 팔을 들어 올렸다. 공격이 막 떨어지려는 순간 강력한 일격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대한 국커를 짓뭉갰다. 구울 운동선수들은 환호했다. 루다런은 정말 늦지 않았지만 먼지가 겉었을 때 그곳에 서 있던 것은 사실 늙은 구울 왕이었다. 구울 운동선수들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했고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큰 폭음이 울려 퍼졌다. 먼지가 흩어지자 루알레이의 모습이 그 속에서 나타났다. 알고 보니 잘못된 곳으로 점프했군. 엄청난 수의 거대한 국커들이 늙은 구울 왕을 둘러쌌다. 한다드는 아까 그 원거리 공격을 지켜봤다. 그 위력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한 구울 운동선수가 새 검객에게 상황을 지켜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구울 마을의 2인자 늙은 구울 왕이시다. 거대한 국커들은 어떤 신호를 주고받더니 늙은 구울 왕에게 시선을 옮겼다. 늙은 구울 왕은 코웃음 쳤다.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이곳에 왔을 거라 생각했나? 구울 운동선수들은 늙은 구울 왕에게 저 녀석들을 땅에 처박아 버리라고 흥분해서 외쳤다. 늙은 구울 왕은 자신이 이놈들 전부를 화나게 했다고 포효했다. 그러니 제발 루드 에런님 빨리 나와서 저놈들을 쓸어버려 주십시오. 구울 운동선수들은 즉시 민망함을 느꼈다. 늙은 구울 왕은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다. 6시간 전 늙은 구울 왕은 사냥이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의아해했다. 식량이 떨어져가자 그는 구울 운동선수들을 찾아 나설 계획이었다. 쿠잉 닭이 죽었으니 위험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기치 않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늙은 구울 왕은 구울 운동선수들의 비명을 들었다. 그는 오직 자신과 루다런만이 구울 운동선수들을 괴롭힐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의 부하를 건드릴 자격은 없었다. 늙은 구울 왕은 다른 이들처럼 보디빌딩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지위는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힘이 훈련받은 구울 운동선수들을 능가해서도 약육강식의 법칙이 변해서도 아니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늙은 구울 왕은 루다런이 요구하는 원판 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스킬을 활성화해야만 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헤비실드 스킬을 최고 레벨까지 쌓아 올렸던 것이다. 그는 먼저 헤비실드 10분의 1배를 사용해 거대한 바위를 가볍게 만든 다음 바위를 들어 거대 국커에게 던졌다. 그 후 늙은 구울 왕은 다시 헤비실드 10배를 사용했다. 그리고 10배의 무게가 실린 바위는 성공적으로 거대 국커를 짓뭉갰다. 하지만 사전 준비 없이는 이런 종류의 공격은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었다. 거대한 국커 무리를 보며 늙은 구울 왕은 이제 끝장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는 거대 국커에게 한 대 맞고 날아갔다. 그것을 본 구울 운동선수는 알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장이다. 브롤로그는 다른 두 사람에게 자신이 항상 그들의 농담에 찬물을 끼얹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라파엘과 한다드는 진지하게 농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브롤로그는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놀리고 싶어 했다. 그는 어쩌면 다른 세계로 환생한 후에도 이 순간들을 그리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마지막 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내니 브롤로그는 전혀 외롭지 않았다. 구울 운동선수들 또한 마지막 근육세포 하나까지 모든 것을 짜낼 때까지 전력을 다해 사용할 작정이었다. 그들은 훈련이 극도로 힘들었지만 이 시간 동안 지도해준 루다런에게 감사했다. 그분은 모두에게 진정한 힘이 어떤 느낌인지 맛보게 해주셨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부디 다시 저희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새 검객은 구울 운동선수들과 함께 무리를 향해 돌진했다. 한편 루알레이는 자신에게까지 날아온 늙은 구울 왕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는 루다런에게 부하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루알레이의 가슴 근육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헬창 조상님이 압박 속의 평정심 스킬에 감정 과부하를 감지하고 활성화를 취소했습니다. 구울 운동선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를 마쳤을 때 무리는 갑자기 그들을 지나쳐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다. 루알레이의 가슴 근육은 여전히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공명에 이끌린 무리가 모두 이곳에 모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루알레이는 불타는 분노로 눈앞의 거대한 국허들을 노려보았다. 헬창 조상님이 그의 의도를 확인했습니다. 지휘관의 압박이 24시간 동안 중단됩니다. 바로 조금 전 거대한 국허가 멀리 달려갔을 때 구울들은 즉시 뒤따를 준비를 했다. 가슴 진동의 주파수가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루다런님이 여기 계신다. 하지만 브롤로그는 혼란스러웠다. 루다런이 누굽니까? 분대장이 다가와 설명했다. 그분은 우리의 스승님이자 대장님이시다. 그 누구보다 선명한 근육결을 가지고 계시지. 간단히 말해 우리의 새로운 구울왕이 바로 루다런님이시다. 그리고 루알레이 쪽에서는 거대한 국허가 불타는 굶주림으로 그의 가슴을 쳐다보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들은 공격을 개시했다. 저렇게 완벽한 대흉근은 오직 자신들의 몸에만 어울렸다. 하지만 루알레이는 가볍게 툭 쳤을 뿐인데 거대 국허의 몸이 안으로 찌그러졌다. 다음 순간 그것은 하늘로 똑바로 날아갔다. 무리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이게 대체 무슨 가슴 힘이란 말인가? 다음 순간 그들의 시선은 마치 이미 루알레이의 대흉근을 차지한 것처럼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러자 그들의 거대한 몸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음 순간 그들은 공중에서 격렬하게 회전하며 나타났다. 그들은 무혼 융합 기술을 사용했고 이어서 거대한 두 발톱으로 루알레이를 짓밟았다. 루알레이는 두 마리의 거대 국허에게 땅속으로 처박혔다. 성공했나? 두 괴물은 불확실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음 순간 얼어붙었다. 루알레이가 순수한 힘으로 그들의 거대한 발톱을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대 국허들은 식은땀을 흘렸다. 이게 무슨 신적인 힘이란 말인가? 루알레이가 막당을 뚫고 나오려던 순간 거대 국허들이 갑자기 포효했고 몇 마리의 거대 국허가 더 발톱을 뻗었다. 루알레이는 다시 땅속으로 처박혔다.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갑자기 폭발음이 울리며 루알레이가 튀어나와 거대 국허 중 한 마리에게 돌진했다. 다음 순간 가벼운 발차기 한 방에 거대 국허는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남은 거대 국허들은 공황에 빠졌다. 이 인간의 가슴은 자신들이 탐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 순간 루알레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렇군, 꼬꼬닥 일족은 가슴 진영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거였어. 그래서 그는 똑같은 가슴 진영을 사용해 거대 국허들의 주의를 끌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거대 국허들은 후회로 가득 찬 식은땀을 흘렸다. 이 남자는 근육질일 뿐만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깊은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루알레이는 더 이상 말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중으로 똑바로 뛰어올라 거대 국허의 머리에 주먹을 3개 박았다. 순식간에 그 생명체는 땅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 루알레이의 근육이 격렬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그는 두 손을 모아 앞으로 휘둘렀고 수많은 거대 국허들을 하늘로 똑바로 날려보냈다가 하나둘씩 다시 떨어지게 만들었다. 거대 국허들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그를 다시는 도발하지 않으리라. 그러자 루알레이는 갑자기 옆에 있던 나무를 들어 올리고 거대 국허들의 몸을 박차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여러 번 회전한 후 자신의 필살기인 트라이셉스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펼쳐 거대 국허 무리에게 나무 말뚝을 잔인하게 내리꽂아 또 한 마리를 기절시켰다. 그 장면은 마침 구울 운동선수들과 새 검객에게 목격되었다. 용과 같은 거대 국허들조차 그 앞에서 떠는 모습에 그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사실 반인 반수 같은 존재인가? 루알레이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다. 슈퍼점프를 사용해 이곳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하체가 약해지고 있었다. 여기서 포기한다면 자신의 훈련 중량을 조절해주던 늙은 구울왕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는 모든 거대 국허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마지막 한 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는 즉시 헬창 조상님에게 모든 제한을 풀라고 명령하고 외쳤다. 벤치 프레스 1RM. 경고, 하체가 더 이상 상체 근육량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상체는 즉시 고립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체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상체는 즉시 고립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근육이 막 무너지려던 순간 그의 넓은 등 위로 수많은 손들이 나타났다. 그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모든 구울 운동선수들이 그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도착해 그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항상 그들을 지지해 주었다. 이제 그들이 그를 지지할 차례였다. 그 순간 루알레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거대한 국허들은 단결한 스승과 제자들의 힘을 목격했다. 그가 앞으로 손을 휘두르자 거대한 국허들은 즉시 쓰러졌다.
전투가 끝난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루알레이를 제외하고 모두 지쳐서 땅에 쓰러졌다. 오늘의 운동은 완벽했다. 루알레이의 일행이 거대한 구커들을 처리하고 나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끝났다. 구울왕, 이제 편히 쉬게. 그리울 거야. 그 말을 듣고 근처에 있던 구울들이 서로 속삭였다. 솔직히 말해서 루알레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한테 꽤 사나웠지. 하지만 항복한 후에는 괜찮았어. 지난번에는 나한테 구구치킨도 요리해줬다고. 그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의 아내와 딸들을 잘 돌봐줘야 해. 그들의 속삭임이 끝나기도 전에 루알레는 갑자기 눈살을 찌푸렸다. 이제 그의 훈련 중량을 조절해줄 구울왕이 없으니 그의 시선은 신나게 떠드는 구울들을 향했다. 방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자들은 즉시 얼어붙어 아무것도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리며 벌벌 떨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루알레는 이를 갈았다. 돌아가기만 해봐. 반 죽도록 훈련시켜줄 테니. 바로 그때 한 인형이 그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루알레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구울이 죽어서 다시 유령이 될 수도 있나? 구울왕은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였다. 저 안 죽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루알레이 님께 맡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한숨 잤습니다. 그의 말에 일행은 즉시 환호성을 터뜨렸다. 그들은 포탄처럼 그에게 달려들어 다음 순간 그를 땅에 쳐박았고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루알레이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더는 중량 조절 담당을 잃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장면은 화이트 네이션 와일런 섬으로 전환된다. 새 검객은 이미 전선의 모든 사건을 백작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보고했다. 백작은 깊이 미간을 찌푸렸다. 구울 자체는 큰 위협이 아니지만 혼자서 쿠인치킨을 물리친 그 아이는 위험했다. 게다가 영토 주변에는 다른 굶주린 부족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건 골칫거리였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자를 처리할 계획이 필요했다. 옆에 있던 젊은 장군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런데 브롤로그는 어디 있나? 너희 셋은 하루 종일 같은 기저귀를 찰 정도로 친하지 않았나? 그 말은 두 사람에게 화살처럼 박혔다. 눈물이 즉시 주르륵 흘러내렸다. 브롤로그가 그 아인에게 잡혀갔습니다. 앞서 루알레이는 브롤로그가 훈련의 완벽한 제목임을 즉시 알아보고 그를 데려가겠다고 고집했다. 두 사람은 당연히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루알레이를 공격했지만 그들의 공격은 어린 소녀가 주먹질하는 것 같았다. 한다에드가 그토록 자랑하던 대검은 루알레이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손쉽게 잡아챘다. 저희는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브롤로그가 그와 함께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더욱 쏟아졌다. 스승님, 제발 그 괴물에게서 브롤로그를 구해주세요. 백작은 충격받아 고개를 돌렸다. 근력 훈련이라. 나도 조금은 알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이 흑마법의 일종이라고 하더군. 그 병사는 불쌍하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솔하게 전쟁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는 장군을 쳐다봤다. 너희 스승님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릴 분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둥 같은 굉음이 땅을 흔들었다. 장군의 기세가 칼날처럼 타올랐고 그녀의 눈은 강철처럼 날카로웠다. 감히 나를 도발해? 전 부대, 전쟁 준비. 백작이 힘없이 손을 뻗었다. 장군,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오. 감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장군이 쏘아붙였다. 내 제자를 건드리는 자는 나를 건드리는 것이고 나를 건드리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다. 백작은 바람 속에 얼어붙어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더 말없이 장군은 돌아서서 두 사람에게 알리광산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했다. 오늘 그녀는 그곳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다. 한편 구울 훈련장에서 루알레이는 새로운 하루의 훈련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부터 브롤로그가 합류했으니 스커트 복습부터 시작하겠다. 브롤로그는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스커트가 뭡니까? 루알레이는 즉시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몰라도 괜찮다. 이리 와봐라. 내가 알려주지. 스커트는 안정적인 중량지탱의 기초이자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최고의 동작이다. 말하면서 그는 브롤로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한번 쭈그려 앉아봐라. 브롤로그는 몸을 낮추며 벌벌 떨었다. 그는 멍하니 쳐다봤다. 이걸 해서 뭐가 좋은데요? 간단하다. 루알레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넌 쭈그려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면 된다.
우리는 중량을 들고 훈련하기 때문에 부상을 피하려면 자세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발은 골반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발끝과 일직선이 되게 해라. 엉덩이와 무릎을 사용해 내려간 다음 다리와 엉덩이로 밀어내며 다시 일어서는 거다. 브롤로그가 동작을 한번 따라하자 루알레는 즉시 엄지를 치켜 세웠다. 첫 시도치고는 인상적이군. 전에는 뭘 훈련했나? 브롤로그는 얼굴을 붉혔다. 그냥 검수를 조금. 그럼 스쿼트 한 번 더 해보자. 루알레가 바벨을 집어들었다. 코어에 힘 꽉 줘. 양손을 승모근 쪽으로 올릴 수 있겠나? 발을 올리겠다. 단단히 잡아라. 이거 가볍지 않다. 브롤로그가 겨우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바벨이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 무게는 산과 같아서 그의 얼굴에서 핏기를 모두 빼앗았고 그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자세 무너뜨리지 마라. 천천히 일어나. 루알레이가 제때 소리쳤다. 브롤로그는 이를 악물고 얼굴이 불처럼 빨개진 채 온 힘을 다해 일어섰다. 루알레는 즉시 그에게서 바벨을 가져갔고 주위의 구울들은 환호와 박수를 터뜨렸다. 전혀 나쁘지 않아. 어쩐지 검수를 수련했다더니 너 우리 나머지보다 훨씬 힘이 세구나. 루알레는 뚜렷한 만족감을 느끼며 브롤로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힘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는 여전히 완벽한 자세를 유지했다. 확실히 근력 훈련에 아주 좋은 제목이야. 내 판단은 틀림없어. 그러고 나서 그는 브롤로그에게로 돌아섰다. 내가 나와 함께 훈련하는 건 내 친구들만큼 강해지고 싶어서겠지. 맞나? 브롤로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그의 눈은 타오르고 있었다. 저도 그들만큼 강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루알레이는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다. 안타깝지만 넌 그들처럼 될 수 없다. 브롤로그의 눈에 있던 빛이 즉시 희미해졌다. 역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제가 그저 평범한 녀석이란 건 압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천재들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훈련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루알레가 말을 잘랐다. 내 말은 넌 다른 분야에서 더 강해질 거라는 뜻이다. 다시는 그들의 검수를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강하게 말이다. 내 눈에는 내가 최고의 재능을 가졌다. 브롤로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눈물이 즉시 차올랐다. 그러고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당신은 제 친구들 외에 저를 믿어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루알레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만 울어라. 울면 근손실 온다. 그리고 루알레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그의 매의 눈 스킬이 조용히 3레벨로 승급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루알레이는 구구치킨 병아리 한 무더기를 들고 왔다. 그의 설명은 간단했다. 우리는 영원히 사냥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 산의 닭 가슴살은 결국 동날 테니 식량이 아직 있을 때 자급자족을 시도해보자. 구울왕은 삐약거리는 병아리들을 초조하게 지켜봤다. 구구치킨은 빨리 자라고 키우기 어렵지 않지만 알리 광산에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몬스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보다 강하지만 언젠가 그들이 진화하면 루알레이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루알레이의 시선이 즉시 차가워졌다. 못하겠나? 구울왕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제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지만 아니라고 말하면 죽는다는 루알레이의 얼굴을 보고 그는 떨면서 대답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루알레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야지. 왜 스스로를 포기하나? 하마터면 너에 대한 믿음을 잃을 뻔했다. 곧 훈련장은 다시 함성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바벨 주위에 모여 대퇴사두근의 힘에 집중했다. 구울왕은 브롤로그 옆에 서서 자신의 스킬을 사용해 그의 중량을 조절해 주었다. 루알레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초보자를 가르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다. 갑자기 천둥 같은 굉음이 훈련장의 고요를 깨뜨렸다. 충격파의 근처 구울들이 날아가 사방으로 나뒹굴었다. 바벨이 폭발할 수도 있나? 구울왕도 똑같이 혼란스러웠다.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 한 인형이 그의 앞에 나섰다. 그녀의 얼음 같은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내가 바로 함부로 내 제자를 훔쳐간 괴물이로군. 구울왕은 식은땀을 흘리며 미친 듯이 손을 저었다. 오해입니다. 완전한 오해입니다. 저는 쫓겨난 쪽이라고요. 장군이 참을성 없이 그의 말을 잘랐다. 헛소리 집어치워. 대답만 해. 예, 아니요.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의 검이 맹렬한 돌풍과 함께 내리쳤다. 쾅!
먼지가 피어오르며 그가 서 있던 자리에 깊은 도랑을 팠지만 기쁨 대신 장군의 얼굴에는 짜증이 번졌다. 그녀의 검이 한 손에 막혔기 때문이었다. 루알레는 한 팔로 공격을 막았고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들깨조차도 감히 내 훈련을 방해하지 못하는데 배짱 한번 두둑하군. 두 사람의 심장이 모두 격렬하게 흔들렸다. 장군은 아인이 맨몸으로 자신의 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충격받았다. 루알레이는 팔에 난 가느다란 핏줄을 보며 놀랐다. 이 언니 실력 좀 있네. 날 피나게 하다니. 그들이 대치하고 서 있는 바로 그때 그녀 뒤에서 다급한 두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승님, 저놈이 브롤로그를 데려간 놈입니다. 라파엘과 그의 동료 한다에드는 멀리 있는 브롤로그를 바라보며 즉시 눈물을 흘렸다. 브롤로그 없이는 그들은 식욕을 잃고 잠도 못 자고 비참하게 살았다. 장군은 브롤로그를 힐끗 보고 그 다음 루알레이를 보더니 일어난 모든 일을 재빨리 설명했다. 루알레이는 브롤로그를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 여자가 정말 내 스승이라고? 그럼 너 이미 코치가 있는 거였어? 그건 안 되지. 브롤로그는 더듬거리며 온전한 문장을 만들지 못했다. 저는 그냥 피트니스가 검술보다 더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루알레이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워할 것 없어. 브롤로그는 큰 결심을 한 듯 심호흡을 했다. 그는 장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검술보다 헬스가 더 좋습니다. 먼 길 오시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에겐 새로운 스승님이 생겼습니다. 장군은 조용히 듣다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그녀의 기운이 다시 솟구쳤다. 내 제자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스승으로서 바로잡아야지. 그녀는 앞으로 섬광처럼 나아가며 비기를 펼쳤다. 승려 발검술. 류알레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즉시 보디빌딩 자세로 전환했다.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 핏줄이 솟아났다. 다음 순간 장군의 검이 그의 팔에 부딪혔다. 그녀는 승리를 예상했지만 충격으로 동공이 수축했다. 칼날은 겨우 긁힌 자국만 남겼다. 이렇게 강한 몸이 존재해서는 안 돼. 그녀는 브롤로그를 돌아봤다. 내 몸도 이렇게 되고 싶은 거냐? 브롤로그는 눈을 빛내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좋아. 그럼 너와 싸우겠다. 이기는 사람이 브롤로그를 데려갈 권리를 갖는다. 그것은 그들의 훈련 방식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하지만 루알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줌마, 당신은 이해를 못하는군요. 헬스는 무도입니다. 자신의 인격을 불태우고 단련하는 길이죠. 그녀가 반박했다. 그럼 그 코카트리스를 잡은 건 전투를 위한 게 아니었나? 루알레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건 생존이었습니다. 단백질을 위해 저는 생존을 위해서만 싸웁니다. 장군은 비웃었다. 그럼 헬스는 그냥 쓸모없는 훈련법이란 건가? 그 말은 즉시 루알레이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무시하듯 손을 흔들었다. 화난 건 알겠지만 참아라. 자신을 불태우고 도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헬스는 그냥 쓰레기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루알레이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나왔다. 빛 속에서 더 크고 강한 형체가 나타났다. 조각된 강철처럼 날카로운 근육, 모든 부분에서 폭발적인 힘이 뿜어져 나왔다. 그 압박감만으로도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진정한 헬스가 무엇인지 보여주지. 시스템 알림, 전투 모드 활성화, 근육질 체형 및 장신 형태 활성화. 구울들은 한 줄로 서서 조용히 팝콘을 뜯고 있었다. 류알레이님과 저 인간 여자 중에 누가 더 강할 것 같아? 한 구울이 비웃었다. 덩치 차이가 안 보여. 루알레이님에게 저 여자는 상대도 안 돼. 하지만 브롤로그가 진지한 얼굴로 끼어들었다. 제 스승님은 이 대륙 10대 강자 중 한 분이십니다. 덩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한편 루알레이는 호크아이가 보여주는 숫자를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체중 67.2, 골격근량 32.7, 체지방 9.2, 체지방률 13.6%. 근육량이 저렇게 낮은데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입혔지? 그가 알아내기도 전에 장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말해봐라, 내 헬스 훈련은 어떤 무술을 만들어낼 수 있지? 하지만 류알레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 주변의 공간이 갑자기 격렬하게 뒤틀렸다. 다음 순간 그녀는 그의 위에 나타나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루알레이는 모든 공격을 팔로 막아냈고 장군은 내심 감탄했다. 이 무슨 괴물 같은 힘인가. 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아인, 인류의 선배로서 몇 가지 충고를 해주지. 그녀는 공격하면서 말했고 루알레이는 할 말을 잃었다. 싸우면서 누가 이렇게 말이 많아? 왜인지 아나? 내 몸이 그렇게 인간처럼 보이는데도 내가 널 아인이라 부르는 이유를? 류알레이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안 궁금한데. 그는 거대한 샌드백 크기의 주먹을 그녀에게 휘둘렀지만 장군은 공중에서 피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위에서 울려 퍼졌다. 내 주위에 붉은 만화가 피어오르기 때문이다. 그녀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었다. 마족에 가까울수록 만화는 더 붉어진다. 내 전투 방식에서 인간은 자신의 몸을 변형시킬 능력이 없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다시 그를 향해 돌진했다. 그녀의 충격은 즉시 땅을 부수었지만 류알레이는 그의 필살기 어버드 레그 프레스 머신을 사용해 피했다. 다음 순간 그는 공중에서 회전하여 안정적으로 착지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찼다. 몸은 노력으로 변하는 거야. 그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는가?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너 같은 존재만이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은 검술과 만화에 의존한다. 그러자 그녀의 기운이 다시 한번 폭발했다. 비기, 검의 숲.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검을 다시 칼집에 넣었다. 하지만 검이 칼집에 들어가는 순간 루알레이 주위에 수많은 칼날이 나타나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장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인간은 결투 전에 부족한 힘을 무엇으로든 보충한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수많은 검의 그림자가 루알레이에게 돌진했다. 그렇게 빽빽한 공격 앞에서 그는 전혀 피할 수 없었다. 헬스를 가르치는 건 무의미하다. 이제 내가 아까 한 말의 의미를 알겠나? 인간에게 신체 단련은 쓰레기다. 내가 나를 이길 방법을 계산하더라도 매일 검술을 연마하는 사람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 장군은 쓰러진 루알레이를 쓰레기 보듯 쳐다봤다. 루알레이는 땅에 누워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당신의 상대는 절대 발전하지 않나? 오늘 싸우는 상대가 내일은 얼마나 더 강해질지 아는가? 장군은 차갑게 비웃었다. 그걸 왜 걱정하지? 오늘 만났으니 내일의 해를 보게 놔두지 않을 테니까. 그녀의 기운이 다시 솟구치며 검술, 검의 숲을 발동했다. 다음 순간 류알레이는 뛰어올랐고 그의 근육은 즉시 부풀어 올랐다. 그는 보디빌딩 포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를 활성화했다. 장군의 공격이 뒤따랐지만 루알레이의 얼굴에는 순수한 반항심이 드러났다. 몸을 단련하는 자들에게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항상 어제의 자신을 이긴다. 그리고 그는 그의 비기, 10회 반복, 즉 10카운트 훈련 세트를 펼쳤다. 그가 그것을 사용하자마자 그의 체격은 계속해서 커져갔다. 이제 내가 가르쳐줄 차례다, 아줌마. 한편 브롤로그 쪽에는 라파엘과 한다드가 도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망설임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단지 브롤로그를 빨리 보고 싶어서 스승님을 모셔왔을 뿐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모습으로 널 찾다니 우리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지. 브롤로그는 멍하니 쳐다봤다. 내가 왜 그런 일로 너희를 미워하겠어? 하지만 라파엘과 한다드는 자신들이 그를 압박해서 떠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브롤로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헬스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 온 거야. 다 배우고 나면 돌아갈 거야. 루알레이님께서 이미 동의하셨어. 이 말을 듣자 두 사람은 즉시 기운을 차렸고 브롤로그는 어리둥절했다. 검술 훈련이 표정 변화에 도움이 되나? 하지만 그들은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고 어떤 훈련을 배우고 있는지 물었다. 한다드도 헬스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브롤로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직 초보였다. 그리고 그는 옛 구울왕을 향해 돌아봤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옛 구울왕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가능할 거다. 브롤로그는 밝게 웃으며 두 사람에게 물었다. 우리가 처음 검술을 배울 때 스승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게 뭔지 기억나? 라파엘이 즉시 팔을 들었다. 하체 근력. 정답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운동도 하체에 의존해. 특히 이 부분, 대퇴사두근을 단련하는 스쿼트지. 루알레이님은 안전하고 간단한 자세로 시작하라고 하셨지만 더 재미있게 하려면 브롤로그는 바벨에 더 많은 무게를 추가했다. 옛 구울왕은 당황했다. 그렇게 많은 무게로 시작하다니 너희 둘 정말 기저귀 하나 나눠 찰 만큼 가까운 형제 맞아?
하지만 브롤로그는 구경하는 것처럼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뒤에서 그들을 지지해 줄 것이었다. 한편 루안 슈아이 쪽에서는 장군이 그의 주먹을 연달아 견디고 있었다. 각 타격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루안 슈아이가 주먹을 날릴 때마다 큰 소리로 숫자를 셌다는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장군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날 때리고 싶으면 그냥 때려라. 왜 경고를 하는 거지? 왜 힘을 아끼는 거냐? 하지만 루안 슈아이는 전혀 힘을 아끼고 있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장군이 계속해서 그를 꾸짖으려던 바로 그 순간 옆에서 라파엘과 한다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군은 혼란스럽게 쳐다봤고 다음 순간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라파엘과 한다드는 셔츠를 벗어 상반신 근육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 광경은 장군을 당황하게도 흥분하게도 만들었다. 그녀는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저건 무슨 훈련이지? 그리고 왜 저렇게 보기 좋은 거지? 옛 구울왕이 대답했다. 저건 실패의 스커트입니다. 헬스의 훈련 동작이지만 저렇게 하면 다칠 겁니다. 이 순간 장군에게는 이전의 오만함이 더 이상 없었다. 내 훈련 루틴에 헬스를 추가해도 될 것 같군. 이 말을 듣고 루안 슈아이는 전투 모드를 해제했지만 여전히 궁금증을 표했다. 그래서 당신 눈에는 헬스가 정확히 무엇이죠? 장군은 대답했다. 물론 끈적한 열정을 불태우고 땀에 흠뻑 젖은 사람들이 실제로 즐기는 것을 보는 것이지. 그렇게 두 사람은 헬스를 통해 서로 이해하게 되었다. 곧 모두가 백색 국가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루안 슈아이의 눈은 장군의 팔뚝 근육에 이끌렸다. 팔뚝이 정말 강하시군요.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장군은 의도적으로 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저 매일 검을 휘둘렀고 그것도 운동이 되었다. 하지만 나도 내게 질문이 있다. 너는 그렇게 강력한 훈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군. 정말 괜찮은가? 루안 슈아이는 손을 흔들며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헬스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죠. 이 말에 장군은 어리둥절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배울까 봐 숨기는데, 하지만 루안 슈아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디에나 헬스장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은 종류의 운동을 연구하면 훈련은 더욱 효율적이게 되죠. 기회가 된다면 그는 헬스 문화를 레니시아에도 가져오고 싶었다. 장군은 잠시 생각했다. 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녀석이군. 내가 마음에 든다. 나중에 백장님을 만나면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지. 백색 국가로 가는 길은 길었다. 밤이 되자 일행은 근처에 임시 캠프를 차렸다. 그 순간 브롤로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루안 슈아이에게 다가왔다. 루안 슈아이님, 아마 모르시는 게 있을 겁니다. 백색 국가는 차별이 극심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다른 종족뿐만 아니라 마법사와 비신자까지도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종류, 특히 검 사용자에게만 친절합니다.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좀 낫지만 당신과 구울 선수들은 그곳에서 불편함을 느낄까 걱정됩니다. 루안 슈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였다. 브롤로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방문하자고 제안했지만 루안 슈아이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곧장 근처의 여물통으로 걸어갔다. 다음 순간 그는 말과 먹이를 두고 경쟁하듯 사료를 입에 퍼넣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정말 미개한 녀석이야. 가축용 사료를 먹다니. 하지만 루안 슈아이는 마치 진미를 맛본 것처럼 진심으로 감동한 표정이었다. 그 거칠고 마른 식감. 이것은 오트밀의 원료인 길이었다. 이렇게 깨끗한 탄수화물을 말만 먹고 있었다니. 이제 그게 진짜 문제였다. 백색 국가 사람들은 그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괴물은 역시 괴물이군. 식습관조차 기준이 없잖아. 괴물이 들으면 슬퍼하겠군. 구울왕이 다가와 두 사람을 꾸짖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음식을 꺼냈다. 너희들 식량을 좀 개선해봤다. 먹어봐. 괴물이 건네준 음식을 보고 두 사람은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냄새를 이기지 못했다. 다음 순간 그들은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다. 그러자 두 사람 모두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달콤한 맛과 기분 좋은 매운맛이 입안에 퍼지고 잘 익은 향기가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했다. 그 익숙한 맛은 바로 어머니의 요리 맛이었다. 두 사람은 즉시 구울왕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구울왕은 더 친해지면 레시피를 공유해주겠다며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니 괴물에 대해 차별적인 말은 그만하라고 했다. 그때 리우안 슈아이가 리 응우엔 장군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궁금해하며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아까 제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리 응우엔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리우안 슈아이는 손바닥을 펴서 한 줌의 사료를 보여주었다. 결정했습니다. 이 곡물을 원합니다. 리 응우엔 장군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까 구구닭을 키우는 걸 봤는데 그걸 먹이려는 건가? 물론 아니죠. 우리가 먹을 겁니다. 리 응우엔 장군은 식은땀을 흘렸다. 그게 자네의 소원이라 해도 가축 사료를 먹으라고 주는 건 좀 창피하군. 맞습니다. 루안 슈아이님, 구울 부대 대장이 다가왔다. 이분은 신분이 높은 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큰 보상을 가축 사료에 낭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루안 슈아이는 눈에 띄게 짜증이 났다. 장군, 저들이 틀린 말은 아니요. 어떤 요청이든 들어주겠다고 했소. 이런 대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지. 당신들 텐트를 통나무집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몸에 잘 맞는 멋진 모험가 복장을 입혀줄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보급품에는 이미 구구달 가슴살이 충분히 있어. 그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백질 아니었나? 루안 슈아이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아무래도 여러분을 좀 교육해야겠군요. 단백질만 먹는 건 사실 해롭습니다. 특히 간에 말이죠. 하지만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몸에서 글리코겐이 생성되어 근육이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린은 복합 탄수화물이라 소화가 느리고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칼로리가 낮고 영양이 풍부해서 지구에서는 곡물의 왕이라고도 불렸죠. 그러니 말해보십시오. 기리보다 몸에 더 좋은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리 응우엔 장군 일행은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한 채 침묵에 빠졌지만 구울들은 흥분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런 거였군. 이제부터 우린 기리를 먹는다. 우리는 근육을 원한다. 엄청난 근육을. 이 모든 광경이 주위 백색 국가 병사들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이를 악물었다. 저 아인이 장군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저거였군. 인간이 괴물에게 지는 건 참을 수 없어. 우리도 먹자. 루안 슈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브롤로그가 사료를 한 움큼 입에 넣었다. 핸드이터와 라파엘이 그 뒤에서 침을 삼켰다. 브롤로그도 먹잖아. 우리도 먹어보자. 그리고 다음 순간 여물통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굶주린 귀신처럼 보이던 구울들, 괴물에게 지기 싫은 병사들, 그리고 물론 평화롭게 식사하다 방해받아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의 말까지. 하지만 음식이 혀에 닿는 순간 모두가 뱉어냈다. 역겨워. 라파엘은 평생 그렇게 끔찍한 맛은 처음이라고 맹세했다. 하지만 입을 닫던 그의 눈은 맞은편의 브롤로그에게 쏠렸다. 브롤로그는 여전히 곡물을 한 입 한 입 씹고 있었다. 브롤로그, 뱉어내. 구울들도 토했잖아. 이거 맛없어. 하지만 브롤로그는 밝게 웃었다. 난 괜찮은데. 퍽퍽하고 바삭하고 좀 마음에 들어. 루안 슈아이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브롤로그가 먹는 것에도 재능이 있을 줄은 몰랐다. 분명 빨리 몸집을 불릴 녀석이야. 그 사실이 어쩐지 루안 슈아이에게 도전 의식을 느끼게 했다. 그때 리 응우엔 장군이 다가왔다. 아까 자네 설명은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들 만족스러워하는 걸 보니 내가 적극적으로 백작을 설득해서 자네의 요청을 들어주도록 하겠네. 이 말을 듣고 루안 슈아이의 표정이 밝아졌다. 장군,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다음 날 루안 슈아이 일행은 곧 백색 국가에 도착했다. 여정 내내 브롤로그는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루안 슈아이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대륙 전체에서 차별에 가장 집착하는 땅, 백색 국가입니다. 성문에 들어서자마자 구울들은 서커스 동물처럼 둘러싸여 구경거리가 되었다. 백색 국가 시민들의 수군거림이 구울 부대 대장의 귀에 계속 파고들어 끝없이 그를 짜증나게 했다. 그 순간 루안 슈아이가 그의 어깨에 커다란 손을 얹었다. 왜 멍하니 있어? 포즈 몇 개 보여줘.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장은 완전히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루안 슈아이는 설명했다. 너희들 몸이 굉장해서 그래. 그래서 쳐다보는 거야. 구울들은 갑자기 깨달았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옆에 있던 브롤로그는 할 말을 잃었다. 절대 그런 게 아닐 텐데. 다음 순간 구울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백색 국가 군중을 향해 자랑스럽게 과장된 가슴 근육을 뽐냈다. 백색 국가 시민들은 완전히 어안이 벙벙했다. 그들은 이 괴물들이 왜 저렇게 행복해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곧 그들은 궁전에 도착했다.
리 응우엔 장군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했다. 높은 곳에 앉아있던 백색 국가 백작이 차갑게 물었다. 그러니 자네 계획은 피트니스를 가르친 뒤 떠나는 것인가? 맞나? 루안 슈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보수는 가축 사료고? 루안 슈아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서 말했다. 가축 사료가 아닙니다. 길이입니다. 먹을 수 있는 길이요. 하지만 백작에게는 그 장면이 극도로 무례해 보였다. 천한 종족 같으니 내가 너희 괴물들을 도시에 들인 건 오직 장군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다. 그녀가 내게 애원하지 않았다면 성문에서 경비병들을 물리지 않았을 것이다. 리 응우엔 장군은 즉시 고개를 숙여 백작의 관대함에 감사를 표했다. 다음 순간 백작의 분노에 찬 고함이 홀을 가득 채웠다. 그러니 처신을 잘하는 게 좋을 거다. 소란 피우지 마라. 그 소위 피트니스라는 걸 다 가르치고 나면 내 도시에서 나가. 루안 슈아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문제없습니다, 백작님. 일이 끝나시면 저와 함께 훈련하러 오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지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백작은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두 사람에게 나가라며 손짓했다. 그들이 사라지자 백작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자들이 점점 도를 넘는군. 다음 순간 그는 왕좌에 털썩 주저앉았다. 리 응우엔 장군의 인기가 너무 강해 백성들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막 걱정하던 참이었는데 정말 하늘의 축복이로군. 오랫동안 고심했는데 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다니. 경비병 99 용병단을 소환해라. 리 응우엔 장군, 자네가 초대한 손님들이 오늘 우연히 자네의 약점이 되었군. 곧 리 응우엔 장군은 루안 슈아이를 병사훈련장으로 데려갔다. 모두 멈춰. 오늘 우리는 특별 훈련을 할 것이다. 이분은 리 응우엔 장군님께서 초빙한 특별교관 구울왕 루안 슈아이다. 병사들은 경악했다. 구울왕, 그거 괴물 아니야. 왜 괴물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지? 불만 있는 건 알지만 명령 거부는 군법 위반이다. 행동하기 전에 잘 생각해라. 루안 슈아이가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특별 피트니스 교관입니다. 제 이름은 루안 슈아이입니다만 여러분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모두 지금 당장 푸시업 자세. 병사들은 얼어붙었다. 푸시업, 그게 뭔데? 루안 슈아이가 땅에 엎드렸다. 이 녀석들아, 모두 엎드려. 구울들은 망설임 없이 즉시 그의 뒤에 엎드렸다. 많은 백색 국가 병사들이 망설였지만 몇몇은 천천히 몸을 낮췄다. 이 광경을 본 루안 슈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왜 아직 안 엎드리는 거지? 뭘 기다리는 거야? 누군가 코웃음을 쳤다. 웃기는군. 우리가 정말 괴물에게 복종해야 하나? 교관이 즉시 대답했다. 훈련 중에는 괴물의 명령이 장군님의 명령과 동등하다. 그게 여기 규칙이다. 하지만 그 남자는 무시하듯 손을 흔들었다. 교관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 괴물의 말이 장군님의 말과 같다고 믿으십니까? 이 말을 듣고 장군은 침묵했다. 그것을 본 남자가 옆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일어나. 정말 괴물에게 복종할 건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도 없는 건가? 루안 슈아이도 얼굴에 짜증을 가득 담고 일어서서 그 남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물었다. 남자는 태연하게 손을 흔들었다. 문제가 너무 많다. 우리는 괴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내가 가르치는 피트니스는 쓸모없다. 왜 우리가 실용적인 검수를 버리고 다른 훈련을 배워야 하지? 말하면서 그의 손은 검자루에 놓여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검을 뽑았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간은 무식한 괴물에게 고개 숙이지 않을 것이다. 루안 슈아이가 폭발할까봐 늙은 구울왕이 앞으로 나서 그를 막았다. 이건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브롤로그를 가리켰다. 첫 번째 문제, 대신 브롤로그가 너희를 훈련시키도록 하지. 그러면 너희는 괴물이 아닌 인간 교관의 말을 듣는 게 될 테니. 둘째, 너희는 피트니스를 배운 적이 없다. 어떻게 그게 검술보다 못하다고 알지? 괴물과 인간이 각자 대표를 보내 싸우게 하자. 어때? 그리고 셋째, 우리가 무식한 괴물인지 아닌지는 늙은 구울왕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싸워봐야 알겠지, 이 더러운 인간들아. 그러고는 구울들을 돌아보았다. 모두 준비됐나? 즉시 구울들이 통일된 전투 함성을 외쳤다. 이 광경을 보고 루안 슈아이는 안도했다. 이 녀석들 정말 날 실망시키지 않는군. 좋아.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교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교관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즉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인간들을 대표하겠습니다. 어떤 괴물을 내보낼 겁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구울 하나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남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멍청이들은 아직도 내가 그냥 수습생인 줄 아나? 한심하군. 백장님이 직접 고용한 구구 용병단이 왜 이 땅에서 두려움의 대상인지 보여주지. 다음 순간 그는 땅을 세게 박차고 구울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죽어라, 이 더러운 괴물아. 하지만 구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팔을 구부려 무술의 궁극기 인원 암덤벨 프론트 프레스를 날렸습니다. 요란한 굉음과 함께 남자는 대담하게도 얼굴로 그 주먹을 받아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그 충격으로 하늘로 곧장 튕겨나갔습니다. 땅에 떨어졌을 때 그의 얼굴은 사람의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루알레이가 구울을 꾸짖었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썼잖아. 과시하려고 근육 키웠어? 죽이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구울은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하고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루알레이는 멋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전적으로 내 잘못은 아니야. 저렇게 용감하면서도 이렇게 쓰레기일 줄은 몰랐거든. 그러고 나서 루알레이는 백색 국가 병사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너희 대표가 졌으니 얌전히 내 훈련을 따르도록 해. 그 순간 의식을 잃은 줄 알았던 남자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검술. 그가 말하자마자 강력한 에너지가 그의 몸에서 터져나왔고 주변의 바람이 포효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장검으로 바로 앞에 구울을 베어내렸습니다. 구울은 위험을 감지하고 당황해서 돌아섰고 피하는 것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늙은 구울왕이 10배 중력 충격을 발동했습니다. 남자는 즉시 땅에 처박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루알레이가 즉시 앞으로 섬광처럼 나아갔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남자의 가슴을 향해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가슴에 닿는 바로 그 순간 남자는 포탄처럼 튕겨나갔습니다. 그는 루알레이의 부드러워 보이는 일격에 벽에 처박혔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그의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경련했습니다. 그때 리인 장군이 훈련장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루알레이의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가슴 근육을 보게 될지 궁금해하며 신나게 들어왔지만 보이는 것은 깔끔하게 차려입은 병사들이 앞을 응시하며 시끄럽게 속삭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조금 전의 장면은 순수한 힘만으로 그런 위력을 보이는 것에 그들을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전투 중에 분명 마법이 사용되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순간 리인 장군이 검을 땅에 꽂자 그 요란한 충격음이 즉시 모든 이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교관과 루알레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리인 장군은 불쾌한 표정으로 교관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군. 보고해라. 교관은 즉시 허리를 폈습니다. 몇몇 훈련병들이 괴물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하여 양측이 대표를 보내 결투를 했습니다. 우리 병사가 경기에서 졌고 몇몇은 구울들이 결투 중에 마법을 써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리인 장군은 루알레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결투에서 마법을 쓰지 않았겠지. 그렇지. 루알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마법을 알지도 못합니다. 리인 장군은 다시 교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루알레이는 안 썼다고 하더군. 교관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도 그가 마법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백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마침 지나가다가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군. 장군, 설마 저 괴물들이 하는 말을 믿는 건 아니겠지? 백색 국가의 백성들 편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저 열등한 생물들 편에 설 셈인가? 리인 장군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물론 저는 백색 국가의 백성들 편입니다만 장군의 표정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괴물의 헛소리를 믿기로 한 건가? 그 순간 루알레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코칭 받으러 오셨습니까? 우선 그 말에서 내려오시죠. 그가 다가가기 전에 늙은 구울왕이 그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루알레이님, 오해하셨습니다. 제 뒤로 오십시오. 루알레이가 물러난 후 백작은 다시 리인 장군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그대를 매우 아낀다는 걸 알겠지. 그렇지. 리인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백작의 얼굴이 다시 한번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데려온 손님들이 우리나라에 문제를 일으켜 훈련병들의 어린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치고 갈등과 혼란을 만들었네. 이 땅의 통치자로서 이를 간과할 수는 없네. 그의 시선이 굳어졌습니다.
이에 리윈 장군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선포한다. 그대는 2년간의 추방형에 처한다. 이 말을 듣고 리인 장군의 표정은 즉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백작은 그녀의 반응에 겁을 먹었습니다. 설마 날 죽이려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무서워. 그 순간 리인 장군 뒤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백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괴물들을 처형하게 해주십시오. 부디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소음이 그녀의 귓속으로 쏟아졌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라. 감히 백장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것이냐? 너희가 아직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 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 하지만 병사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결코 백장님께 불복하지 않겠지만 장군님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리인 장군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차별밖에 모르는 애송이들인 줄 알았는데 백장님께 말대꾸까지 할 줄이야. 조금은 성장한 모양이구나. 하지만 나의 지원은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묘목들이 스스로 자랄 수 있으니. 그러고 나서 그녀는 백작에게 돌아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그렇다면 각하의 관용을 핑계 삼으시고 회복한 뒤 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백작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녀의 눈빛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루알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미안하군, 할레이. 내가 자네를 이곳으로 데려왔는데 끝까지 돌봐주지 못하게 됐어. 루알레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항상 계획대로만 훈련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러자 리 장군이 다시 백작에게 돌아섰습니다. 이 괴물들이 계획된 3개월 동안 계속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백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지키겠다. 그 말을 듣고 리인 장군은 마침내 안도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속에서 적어도 기본 토대는 마련됐군. 이 묘목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궁금하군. 돌아오면 아주 흥미진진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니 그녀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사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장군님이 추방당해서 미쳐버리신 건가? 곧 밤이 찾아왔습니다. 백색 국가의 성벽 밖으로 외로운 인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까 구울들을 도발했던 구구 용병으로 지금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긴다면 더는 고블린을 사냥할 필요도 없겠어. 베리 꽃을 좋아하니까 꽃집이라도 열까? 그 생각에 그는 달콤한 미래를 상상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든 회중시계를 열었습니다. 여보,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빠가 곧 집에 갈게. 하지만 남자는 그의 아내와 딸이 다시는 그를 기다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이미 마을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운 좋게 타 죽지 않은 마을 사람들은 좀비 같은 껍데기로 변했고 불길은 몇 안 되는 생존자들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서 있는 남자의 눈에 그 모든 장면이 비쳤고 그의 얼굴에는 병적이고 뒤틀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렸는데 그의 표정은 기쁨에 찬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엘리히. 봐, 우리 고향이 이렇게 따뜻하게 우릴 맞이하고 있잖아. 그의 뒤틀린 미소는 전보다 더 어둡게 돌아왔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신사처럼 손을 내밀며 정중한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나의 공주님, 저와 춤 한 곡 추시겠습니까? 엘리즈라는 이름의 소녀는 잠시 말없이 그를 쳐다보더니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절벽 끝에서 두 인형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우아한 노래가 아래의 불지옥으로 흘러내렸고 우아한 멜로디가 타오르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조금 전 백작은 리인 장군에게 2년간의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는 성문 밖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녀의 제자들이 배웅하러 나타났고 이는 사실 그녀를 꽤 기쁘게 했습니다. 적어도 그 애송이들에게 쏟은 정성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그러고 나서 그녀는 옆에 있는 브롤라그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쟤도 여기 있는 거지? 브롤라그는 오늘 루알레이님의 수업이 없어서 재료를 구하러 성 밖에 나갈 계획이었고 가는 길에 그녀를 일부 배웅해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리위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집에 들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지만 브롤라그는 망설였습니다. 백장님이 정말 그런 걸 허락하실까요? 리위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늙은 영감탱이가 모르면 모든 게 괜찮아.
역시 제 스승님이십니다. 머리가 정말 빨리 돌아가시네요. 그럼 스승님을 믿겠습니다. 브롤라그의 목소리는 최근 확실히 커졌습니다. 리위는 심지어 그의 팔을 두드리며 팔이 더 단단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더 강해지면 나를 내 아내로 데려갈 수도 있겠는데. 브롤라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이미 60세가 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막 20살이 되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음 순간 리위는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라파엘과 한다르드가 브롤라그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어 그가 전속력으로 도망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외로운 슬라임 한 마리가 곧 닥쳐올 운명도 모른 채 땅을 살금살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울이 갑자기 그 뒤에 나타나자 슬라임은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구울의 팔 근육이 즉시 부풀어 올랐습니다. 다음 순간 구울은 마치 슬라임을 자기 몸으로 흡수하려는 듯 가슴으로 퍼올렸습니다. 무력한 비명이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 또 다른 구울이 다른 슬라임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분명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루알레이님께서 우리가 이해 못할 이상한 것들을 만드실 때마다 그건 우리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야. 서둘러 돌아가자. 바로 그때 리윈이 일행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구울의 팔에 안긴 슬라임을 혼란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슬라임을 잡고 있는 거지? 리윈의 질문을 듣고 구울은 그녀에게 진심이세요? 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아하니 당연히 슬라임이 필요해서 슬라임을 잡은 거겠지. 리윈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슬라임은 사실상 가장 쓸모없는 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거지? 하지만 구울도 루알레이님이 무엇을 할 계획인지 몰랐기에 리인 장군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곧 두 사람은 루알레이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루알레이는 브롤라그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기뻤지만 동시에 의아했습니다. 왜 이 녀석은 평범하게 걸어오고 있지? 왜 궁수자세 보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지? 한편 주위의 구울들은 가슴 근육을 과시하며 슬라임들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리위는 그 광경을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슬라임들로 정확히 뭘 할 셈이지? 루알레이는 최근 훈련병들을 관찰한 결과 그들의 보디빌딩과 근력 훈련 효율이 너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은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 장비가 너무 부족해서 직접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리위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검술 훈련을 위해 집 인형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지. 그렇죠. 루안 슈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검술 훈련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뒤에 있는 구울들을 보며 슬라임 한 마리 가져와. 곧이어 슬라임 한 마리가 그의 앞에 놓였다. 다음 순간 루안 슈아이는 주저없이 슬라임의 부드러운 몸에 손을 찔러 넣어 순식간에 안에 있는 돌핵을 꺼냈다. 중앙에 있는 둥근 핵을 제거해도 슬라임은 며칠 안에 재생된다. 하지만 재생점이 사라지면서 중앙에 구멍이 생긴다. 루안 슈아이는 그 구멍 중 하나에 주먹을 3개 찔러 넣었다. 슬라임은 엄청난 탄성과 수축력을 가지고 있었다. 완전히 수축하기 전에 높은 수축력을 이용해야 한다. 손을 안에 넣어 모양을 잡는 것이다. 모양이 잡히면 저항밴드가 완성된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르인, 저항밴드는 실제로 다양한 근육군을 훈련시킬 수 있어요. 색상에 따라 저항 수준이 달라져서 필요한 근력에 맞춰 각 밴드를 사용할 수 있죠. 재활, 워밍업 등 모든 것에 좋습니다. 아주 다재다능하죠. 루안 슈아이가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르윈이 말을 끊었다. 그가 그녀를 쳐다보자 르윈은 말을 끄는 것을 사과했지만 다시 손을 저었다. 솔직히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소. 그래서 훈련에 대한 열정이나 친절함이 전부 연기일 거라 의심했지.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진심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더군. 교육자로서 백색 국가가 차별로 가득하게 내버려둔 내 자신이 실패한 것 같아 부끄럽소.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백작의 무모한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했지만 당신은 나와 다르오. 당신은 이 나라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소. 그 키워드를 듣자 루안 슈아이의 눈이 가늘어졌다. 변화. 다음 순간 그는 과장된 가슴 근육을 자랑스럽게 부풀렸다. 저는 변화를 만드는데 최고죠. 제 자신이나 팀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르윈이 손을 저었다. 그런 변화가 아니오. 이런 종류를 말하는 거요. 그녀가 말하자 백색 국가의 병사들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의 이전 경멸은 사라졌다. 구울들을 향해 웃으며 그들은 말했다. 괴물 교관님, 당신이 뭘 가르칠지 들어보죠.
그리고 아니, 우리가 져서 그런 게 아니야. 알겠어. 하지만 그 이상한 푸시업 같은 건 시키지 말아주세요. 르인 장군이 그를 돌아봤다. 루안 슈아이, 내 모든 훈련병을 당신에게 맡겨도 되겠소? 루안 슈아이는 식은땀을 흘렸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물론입니다.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신입 여러분. 보고를 받은 후 백작은 불타는 마을을 향해 재빨리 말을 달렸다. 그는 모두에게 말에서 내리라고 명령하고 임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적은 좀비다. 놈들은 죽지 않는다. 놈들에 대해 가장 무서운 점은 물리면 너희도 좀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물리지 마라. 모든 구석을 경계해라. 그리고 그는 검을 들어 올렸다. 전군 진격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수많은 병사들이 불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곧 좀비들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숨겨진 배후가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베돌만에게 초조하게 손짓했다. 여기서 기다린다. 지금 나타나면 르인 장군이 전투에 합류할지도 몰라. 베돌만은 그의 주위에서 으르렁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며 짖었다. 남자는 짜증이 났다. 1초 후 그는 베돌만을 걷어찼다. 안 된다고 했잖아, 이 멍청한 잡종아. 학대받은 베돌만은 억울하게 2번 울었지만 다치지 않은 채 다시 일어나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베돌만. 저 좀비들은 소모품에 불과해. 백색 국가 훈련장으로 돌아와 루안 슈아이는 병사들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에 말했듯이 모두 한 달의 제한된 체력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필요한 근육만 훈련해야 한다. 그가 말을 마치자 교관이 앞으로 나섰다. 모두 알아들었지. 저항밴드로 워밍업하고 벤치프레스 준비해라. 다음 순간 교관의 말은 루안 슈아이에 의해 중단되었다. 벤치프레스는 잊어버려. 오늘은 혼합 훈련을 할 거다. 교관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혼합 훈련이요. 그게 대체 뭡니까? 혼합 훈련은 일관성, 다양성, 고강도 그리고 기능적 움직임에 기반한 방법이다. 체력, 근력, 폭발력, 속도, 협응력, 유연성 등 6가지 영역을 고르게 훈련시킨다. 간단히 말해 완벽한 육각형 전사지. 그룹 기반의 작업량으로 팀원들은 단결력을 키우고 건전한 경쟁도 하게 된다. 지금은 서로 잘 모르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제 늙은 구울왕이 너희 조를 발표할 것이다. 확인한 후 기합 넣고 오늘 훈련을 시작해라.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대윤근, 대윤근. 곧 구울들과 백색 국가 병사들은 열정적인 훈련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늙은 구울왕은 루안 슈아이의 중량 조절기 역할을 했다.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방송이 루안 슈아이의 훈련을 방해했다. 그는 교관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요즘 라디오에서 반복되는 저 소리는 뭐지? 성 밖의 좀비들입니다. 교관이 설명했다. 백장님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적이 너무 강할 때 지원군을 요청하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하지만 물어봤음에도 루안 슈아이는 거의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사조, 너희들 말이다. 코어가 약해. 중량 낮춰. 장면은 백작 쪽으로 전환된다. 이때 백작은 이미 군대를 이끌고 적의 본거지에 도착해 있었다. 이번에 놈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되찾는다. 그의 말에 전장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기세가 오르자 백작은 다시 장검을 들어 올렸다. 총공격이다. 병사들은 주저없이 좀비 무리 속으로 돌진했다. 오늘 그들은 조국의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백작은 만족스럽게 지켜보다가 한 비서가 물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내가 뭘 알아? 백작이 쏘아붙였다. 좀비들은 퇴화했다. 전략도 없고 기술도 없어. 힘과 지혜를 사용하면 쉽게 쓸어버릴 수 있다. 경사 아래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군대를 보며 백작은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 누구도 속도를 늦추지 마라. 놈들이 한 마리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싸워라. 한편 다른 부대는 좀비 무리의 후방으로 진격했다.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남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다. 다음 순간 베돌만이 하늘에서 떨어져 모두의 앞에 착지했다. 반경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베돌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그에게 돌진하는 병사들을 가리켰다. 가서 물어 죽여버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베돌만은 병사들에게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반경을 둘러싸고 있던 병사들은 전멸했다.
바로 그때 빛나는 검을 든 누군가가 도착했다. 바로 백작이었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반에게 칼을 휘둘렀다. 반은 그를 보고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군, 백작. 그는 허리에서 가볍게 지팡이를 꺼내 맹렬한 공격을 쉽게 막아냈다. 왜 그러나? 밥은 먹고 다니나? 그 공격은 한심하군. 백작은 화내지 않았다. 내 입은 여전하구나. 예전처럼 넌 여전히 검술을 사용하지 못하는군. 휙하는 소리와 함께 백작은 반의 지팡이를 옆으로 쳐냈다. 반은 부드럽게 뒤로 물러섰다. 나는 검술을 배운 적이 없으니 당연히 사용할 수 없지. 그리고 그는 허리춤에서 약병 몇 개를 꺼내며 말했다. 하지만 이것들은 연구했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반은 두껍고 길고 단단한 독침을 자신의 작은 몸에 찔러 넣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체격이 변이하기 시작했다. 눈앞에서 빠르게 부풀어 오르는 반을 보며 백작은 공포에 휩싸였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반의 커져가는 몸은 그의 마음을 가라앉게 했다. 이 미친놈, 내가 정말로 인체 실험에 참여했단 말이냐? 반의 미소 띈 얼굴이 그가 준 유일한 대답이었다.